쩍. 자, 그 다음 뭐냐? 자, 그 다음은 난데없는 용해도랍니다. 용해도. 용해도. 보자. 아이고, 자, 그 다음 보시면, 그 다음 예제는, 거기 문제 용해도 순서 정하기라고 했죠. 용해도 찾았어요? 근데 용해도가 그냥 용해도가 아니고요. 반드시 물에 대한 용해도겠죠? 물에 대한 용해도. 그렇죠? 걸듯합니다. 자, 그래서 누가 있냐면 요거네요. 자, 이용가들을 살펴보면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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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요래. 찾았죠? 그럼 용해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됩니다. 용해도가 물에 대한 용해도가 AgBr 쪽으로 갈수록 점점 감소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AgF는 물에 녹는 표현입니다. 물에 녹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AgCl 들어본 적 있죠? AgCl. 사실은 화학을 잘 몰라도 중학교 때 이미 앙금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앙금. 무슨 말 알겠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AgCl부터 AgBr, AgI는 물속에서 모두 앙금입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 때는 앙금이라고 하는데 이제 고등학교나 대학 과정에서는 침전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앙금을 뜻하는 한자 말이죠. 그래서 앙금이란 말도 쓰고 침전이란 말도 쓰고 뭐 영어 표현들은 프리시피테이션이라고 하는데 뭐 여하튼 그래서 앙금이 된다, 침전이 된다. 결국 녹단 얘기, 안 녹단 얘기예요. 안 녹단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우선 첫 번째 1. Ag와 같은 전이금속. 뭐를 전이금속이라고 하죠? 뭐를 가지고 있는 게 전이금속이죠? 전이금속의 정의가 뭐예요? 바로 D 오비탈에 부분적으로 전자 배치가 된 것을 그걸 전이금속이라고 합니다. 상목시 무슨 오비탈? D. 그래서 Ag와 같은 전이금속은 음이온에 대한 학교에서는 편극화라고 했다고? 편극화? 근데 영어로는 폴러라이징 파워라고 해요. 폴러라이징 파워. 분극하는 정도겠죠? 폴러라이징 파워가 큽니다. 기본적으로 전이금속은. 이건 추가로 알아두시고요. 근데 이제 지금의 비교에서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죠. 왜냐하면 양육이 똑같으니까요. 그죠? 똑같기 때문에 뭐 별 의미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전이금속이 분극하는 정도가 훨씬 세다. 그죠? 우선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밑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온가가 같을 경우 크기가 큰 음이온은 양이온에 의해 편극화 정도가 큽니다. 그럼 편극화 정도가 크면 항상 어떻게 된다? 이온 결정 내 공유결합성이 증가하고요. 즉 공유결합성이 강해지니까 물하고의 극성 상호작용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물에 잘 안 녹아요. 그래서 지금은 FCr, BrI의 음이온 크기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목 씨, F 몇 주기? 몇 주기? 어? 뭐라고요? F 몇 주기? 몇 주기? 염소 몇 주기? 예? 예? 그럼 여기서 제일 크기가 큰 음이온은? 알겠어요? 그럼 크기가 크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뭐가 커진다고? 뭐가? 그래서 물에 잘 녹아, 잘 안 녹아? 외워. 알겠죠? 외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 다음 CrO, Cr2O3, CrO3의 액성은 이거 뭐래요? 응? 이건 안 했어요? 뭐라고? 이건 수업에 한 기억이 없다고요? 안 한 거 맞아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면 그냥 간단히 얘기할게요. 옆에 이렇게 쓰세요. 산소가 많이 붙어 있을수록 산성도가 커진다. 산소가 많이 들러붙어 있을수록 산성도가 커진다. 네, 산성 역미성이요. 산성 역미성. 그렇죠? 산소가 많이 불러붙어 있을수록 뭐가 커진다고요? 산성도가 커진다. 알겠죠? 산성도가 커진다. 뭐 예를 들어 이렇다는 얘기예요. 뭐 관련해서 거기선 이거란 얘기예요. 웬 난데없는 산성도냐면 거기서 그나마 제일 산성인 게 이제 얘거든요. 그럼 얘가 왜 난데없는 산성이냐? 이게 물에 들어가면 이게 돼요. 알겠죠? 근데 이게 여기서 얘가 산해리를 해요.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이렇게 뭐가 나타난다? 산성이 나타난다. 근데 그게 뭐가 많을수록 산소가 많을수록 산성도가 더 강해진다. 근데 더 자세히 안 해. 산소산 이런 거 안 했죠.
예, 그 하면 나오는데 안 했으면 뭐 이 정도만 알아서 혹시나 모르니까 뭐가 많아지면 산성도가 세진다고요? 뭐가 많으면? 그것만 기억해 그냥 알겠죠? 이유가 있는데 그냥 나중에 하고 알겠죠? 뭐가 많아지면 산성도가 커진다? 산소. 오케이 됐다. 자, 그다음 거기 보시면은 전자 그다음에 6페이지부터 금속 결합이 나옵니다. 찾았습니까? 그 금속 결합에 메탈릭 컨덕터, 세마이 컨덕터, 슈퍼 컨덕터 이런 거 혹시 설명했어요? 온도가 증가하면 저항 증가, 온도가 증가하면 저항 감소 이거 했어요? 했어요? 외우세요, 알겠죠? 외우세요. 이게 금속과 비금속의 정의예요. 알겠죠? 이게 금속과 비금속의 정의예요. 그래서 거기서 표에 보시면 이게 이유가 있고 설명이 있긴 한데 설명이 있긴 한데 그냥 더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얘기하지 않았을 거니까 거기 이제 보시면 금속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금속이라고 하는 게 정의가 온도가 증가하면 저항이 증가하는 게 금속이에요. 그게 물리학적 정의예요. 알겠죠? 그걸 금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화학에서는 금속이 뭐예요? 양이온이 잘 되는 게 금속이잖아요. 근데 물리학적인 금속의 정의는 온도가 증가할 때 저항이 증가하면 금속이에요. 알겠죠? 반대로 반도체는 뭐냐면요. 온도가 증가하면 저항이 작아지는 거. 그럼 저항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전도도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네. 알겠죠? 알겠죠? 그게 이제 반도체 정의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금속에 온도가 증가하면 저항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저항이 증가 밑에 이렇게 한번 써볼래요? 금속에다가 온도가 증가하면 저항이 증가, 저항 밑에다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자유전자의 이동, 자유전자의 이동이 방해받는다. 자유전자의 이동이 방해받는다. 뭐하면? 온도가 증가하면. 그래서 저항이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호 썼어요? 그 다음 반도체 밑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온도가 증가하면 저항이 감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항이 감소. 저항 감소 밑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자유전자 개수 증가. 자유전자 개수 증가. 반도체는 온도가 증가하면 자유전자가 많아져요. 그래서 오히려 반도체는 오히려 온도가 증가하면 오히려 전류가 더 잘 흘러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초전도체는 아주 생뚱맞은 녀석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그런 값도 하시면 돼요. 초전도체는 그냥 낮은 온도에서 저항이 뚝 떨어지는 녀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아마 그 밴드 시오리라고 하는 걸 배웠을 거예요. 아마 밴드 띠오리. 밴드 띠론 배웠죠? 했죠? 학교에서.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N타입 반도체, P타입 반도체라는 게 있죠. 이것도 했죠? 찾았어요? 찾았어요? 자, 이게 이제 시험 문제로 어떻게 나오냐면 자, 다시 2020년 기출. 2020년 기출. 자, 2020년 기출 찾았어요? 자, 2020년 기출에 거기 서술형 4번. 몇 번? 서술형 4번. 서술형 4번. 서술형 4번 찾았죠? 4번. 이 문제예요. 서술형 4번에 아래쪽에 괄호 5번 보이죠? 아래쪽에 괄호 5번. 그래서 G와 H는 반도체를 형성할 때 쓰인다. 이 반도체 이름은 무엇인지 쓰고 어떻게 반도체로 역할을 하는지 에너지 준위를 그려서 설명하시오. 문제를 이렇게 내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1년, 2년 전에도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는 올해도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알겠죠?
상욱씨 알겠죠? 예? 보이세요? 그럼 여기 서술형 4번 풀 수 있겠어요? 응? 해볼 수 있겠어요? 해볼 수 있겠느냐? 해볼 수 있겠느냐? 찾았습니까? 자, 서술형 4번. 우선 뭐부터 해야 되냐면요. 거기에 있는 A, B, C, D, E, F, G, H, I, J, 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부터 뭐인지 알아볼까요? 시작! 칠판 지우는 동안 A, B, C, D, E, F, G, H, I, J, K 뭔지만 우선 알아냅시다. 시작! 뭐라고요? 뭐라고? 아, 적혀 있다고요? 틀렸거든요. 네, 그 작년에 선배가 이게 틀리게 쓴 거예요. 알겠죠? 적혀 있다니 무슨. 자, 빨리 찾아보세요. A, B, C, D가 누군지 찾아보세요. 아이고 보자. 지금 몇 시에요? 35분이요? 요거만 하고 갑시다. 요거만 하고 갑시다. 자, 거기 보시면 서술형 4번.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봅시다. 그럼 이제 이걸 하나씩 밀려 써버리면 나머지 건 다 볼 것도 없죠. 이게 빵점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이건? 예. 만약에 이렇게 쓰면 잘못 써서 하나씩 밀려 써버리면 이 문제는 싸그리 나가는 거예요. 그럼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럼 1, 2, 3, 4가 다 틀릴 거 아니에요, 이거.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굉장히 잔인한 문제예요. 이게 하나 잘못 찍으면 그냥 아주 아작나는 이런 타입이 아주 잔인한 문제. 예. 자, 기출. 몇 년 기출이냐면 몇 년 기출이더라? 말이 생각이 안 나냐? 몇 년도 그래 2020 2020 몇 번? 4번 문제. 서술형 4번. 자,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EA가 나와 있네. EA. 자, 이쪽은 원자 번호고요. 그래서 원자 번호 순으로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10개를 그려놨어요. 그래서 대강 그리면 얘가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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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렇게. 찾았죠? 찾았어요? 그럼 여기서 어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데이터가 뭐냐면요. 그래서 이제 항상 눈여겨봐야 되는 게 바로 이 데이터예요. 내가 저 노란색 보조선으로 쓴 게 뭘까요? 노란색 보조선으로 쓴 거. 바로 0입니다. 0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EA라고 쓰고요.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죠? 전자친화도라고 이제 번역한 건데 그 전자친화도 이게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그 전자친화도에 엔탈피를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엔탈피. 전자친화도의 엔탈피. 전자친화도 반응에 대한 엔탈피. 그러면 엔탈피가
0보다 커지는 건 발열이에요, 흡열이에요? 흡열이죠? 그 다음 0보다 작아지는 건 흡열이에요, 발열이에요? 발열이죠. 아시겠죠? 그럼 이 그림에서 우선 첫 번째 이제 알아야 될 게 1. 전자 친화도는요. 보통 발열이에요. 전자 친화도는 보통 뭐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들도요. 이게 0보다 큰 게 많아요? 0보다 작은 게 많아요? 0보다 작은 게 많죠. 작은 게 많죠. 0보다 작은 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얘가 전자 친화가 특별히 흡열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자 친화가 특별히 흡열인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첫 번째가 바로 18쪽 비활성 이체입니다. 그죠? 비활성 이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그것도 많지도 않은데 몇몇이에요. 많은 게 아니고 몇몇 알칼리 토금속이에요. 이유가 있긴 한데 그냥 외워. 알겠죠? 지금 외워.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뭐냐? 흡열인 여기하고 요거. 알겠죠? 저거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흡열도 딱 흡열이 조금 흡열인 애가 있고 좀 많이 흡열인 애가 있잖아. 그럼 사실 얘가 누구겠어요? 많이 흡열인 얘가? 얘가 비활성 이체야. 그럼 이제 잠깐 주기율표를 살피면 이 원소들이 지금 뭐하고 뭐라고 그랬어? 원소들이 2, 3주기 원자라고. 2, 3주기. 그럼 2, 3주기가 누구냐면 이배 BC 리베 BC 노프네 그다음에 알시푸스클라 이거 아니야, 그지? 무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각각 어떻게 되냐면 이쪽이 이제 2주기고 이게 3주기잖아. 여기서 연속된 10개를 찾으면 되는 거지. 그지? 연속된 10개. 그럼 이게 총 몇 개야? 16개니까 16개에서 이제 연속된 그 10개의 가증성을 찾으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자 친화도가 흡열이 되는 경우는 배, 마, 네, 요거야. 저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흡열이 되는 경우는 요거밖에 없어. 다른 건 흡열이 잘 안 돼. 그럼 여기서 연속되게 보시다시피 흡열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 이렇게 나오려면 바로 여기에 있는
요 산소를 A라고 두면 B, C, D, E, F, G, H, I, J 뭐야 맞나? J 저렇게 둘 수가 있다 이런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에서 흡열 반응이 나오게 할 수 있지. 알겠죠? 성무씨 알겠어요? 그래서 이 각각이 순차적으로 얘가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이게 뭐 A, B, 뭐 이렇게 쓸까? A, B, C, D, E, F, G, H, I, J. 그럼 얘가 누구냐면 바로 산소 8번. 그 다음에 얘가 9번의 플로라이드, 10번의 네온, 그 다음에 11번의 소디움, 12번의 맥니지움, 13번의 얼루미늄, 그 다음에 14번의 실리콘, 그 다음에 15번에 누구야? 12번의 인, 그 다음에 16번에 16번에 황, 그 다음에 17번에 염소. 요거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야.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 이때 이제 또 하나 추가적으로 알아두실 사항은 이겁니다. 세 번째, 요 전자친화도의 크기가 맥스인 원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염소예요. 염소가 전 우주에 존재하는 전자친화도 중 크기가 제일 커요. 1등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저기에서 전자친화도가 제일 푹 내려온 게 누구예요? 염소. 알겠죠? 염소. 알겠죠? 염소. 알겠어요? 그 다음 또 재밌는 게 전자친화도의 크기가 두 번째. 그게 F야, F. F. 전 우주에서 전자친화도 1등, 2등이에요. 크기로 보면. 알겠죠? 근데 얘들이 다 뭐냐면 이 F하고 CL이 공통점은 전기 음성도가 뭐한 원소? 도가 큰 원소들이지. 알겠죠? 전기 음성도가 큰 원소들의 대표적인 예로 염소하고 플로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음성도 크면 전자 친화도도 보통 크기가 커요. 됐죠? 이런 식으로 저기서 산소부터 염소까지를 잡아주면 돼.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제 거기 1, 2, 3, 4, 5를 한번 해보도록 하면, 자, 지금 몇 시죠? 7분이요? 그럼 이거 다 하고 내일 10시 반에 와요. 알겠죠? 어차피 뭐 그냥 오라고 해도 다 10시 반에 그냥 오더만. 그래. 자, 1번. 자, 이제 이거 다 됐죠, 이제? 자, 그럼 이제 1번. 자, A와 E는 어떤 결합을 할지 보자. 자, A가 누구예요, 이제 A? 산소. 그죠? E가 뭐예요? 마그네슘? No. 맥니지움. 시작. 그렇지. 상목씨 뭐라고요? 그렇지. 자, 이 둘은 뭐를 이룰 것이냐? MgO. 뭐라고요?
MgO2요? 큰일 날 뻔했네. 맥니듐은 알칼리 토금속이니까 이온가가 항상 뭐예요? 2 플러스고요. 산소는 16쪽이니까 2 마이너스죠? 알겠죠? 이때 이런 화합물은 무슨 화학 결합을 하죠? 환자하고. 이런 게 대표적으로 아이오닉 컴파운드죠. 이온 결합 물질이요. 왜 이걸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맥니듐이 금속이고요. 여기 있는 산소가 비금속이니까요. 알겠죠? 참고로 화학결합에 대한 기초 구분. 자,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요. 얘가 금속과 금속이 만나면 이걸 우리가 금속결합이라고 해요.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면 이걸 우리가 무슨 결합이라고 해요? 공유결합이라고 해요. 근데 금속과 비금속이 만날 때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이온결합이라고 해요. 대강 구분하네. 어디까지나 대강이에요. 대강. 3번 알겠죠? 자, 1번 됐고요. 2번 IJ 중 원자 반지름이 어디가 클 것이냐. 그러니까 2번 AJ 중 제2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거. 자, 이제 줄게요. 자, 두 번째 2번은 I2가 맥스인 걸 찾으래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찾을 수밖에 없냐면 두 번째 이온 에너지가 최고니까 이 녀석의 중성 상태 최외각 전자 개수가 몇 개라는 거예요? 중성 최외각 전자 개수가 1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1개 떼어나오고 나면 최외각 전자가 없어지니까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부터 급격하게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성 상태 최외각 전자 개수가 1개라는 얘기는 이 녀석은 무슨 금속? 바로 일족 알칼리 금속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A, B, C, D 중에서 알칼리 금속을 찾으면 알칼리 오! Na 하나밖에 없네.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저 11번 Na 뿐이죠. 걔가 지금 누구냐면 D네요. 됐죠? 자, 그 다음 3번 IJ 원자 반지름. 자, I가 누구냐면 I가 염소죠. 황 16번의 황이고요. 그 다음에 J가 누구예요? 17번의 염소죠. 자, 당연히 저 둘은 서로 같은 동주기죠. 요 둘은 동주기.
그럼 동주기일 경우는 어떻게 돼요? 원자 번호가 클수록 동주기에서 원자 번호 클수록 유효핵전은 어떻게 돼요? 유효핵전화 증가하죠. 그럼 유효핵전화가 증가하니까 핵이 전자를 끌어들이는 정도가 강하죠. 그럼 유효핵전화가 증가하고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돼요? 원자 반경은 줄어들겠죠. 그럼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다?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지. 알겠죠? 상목 이해했어요? 이해했죠? 이해했죠? 3번 됐다. 그 다음 이 전자배치. 자, 다음 네 번째. 네 번째는 이 전자배치. 자, 이가 누군 거 봤더니 맥리듐이네요. 자, 그럼 얘 전자배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1s2, 2s2, EP6, 3s2인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누구에만? 원자가 전자. 원자가 전자. 그럼 원자가는 얘만 원자가잖아요. 그지? 원자가. 그러면 이 원자가 3s2니까 주행계수 얼마? 3. S니까 가운동 영향수 얼마? 0. L이 0이니까 ML은 얼마? 0. 알겠죠? 그래서 N, L, ML은 3빵빵. 알겠죠? 근데 이제 MS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3s 오비탈에 전자가 몇 개 들어가 있는 거예요? 2개 들어가 있지. 2개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뭐 하나를 뭐라고 할까요? 하나를 MS 뭐라고 할까요? 하나는 플러스 2분의 1이라 하고 뭐 나머지 하나는 MS를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3번 알겠죠? 그렇죠? 이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썼어요? 자, 그 다음이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이 문제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교재에도 자꾸 나오기 때문에. 자, 보자. 어떻게 알았어요? 오, 상목식. 잘했어. 자, 이제 여기 줄게요. 줄게요. 자, 이제 마지막 몇 번이야? 5번. G with H. 자, G가 누구냐면요. 실리콘. 그 다음 H가 누구냐면요. 인. 알겠죠?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때 우선 어디 갔나? 자, 첫 번째 1. 실리콘의 최각 전자 배치. 어떻게 됩니까?
바로 3s2, 3p2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보시다시피 최외곽전자 몇 개? 4개입니다. 자, 4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SI는 서로 SI는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 결합선이 4개 나갑니다. 4개 나간다. 최외곽전자가 4개니까요. 그래서 실리콘을 중심으로 최외곽전자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면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네 방향으로 이렇게 입체수가 4가 돼요. 알겠죠? 입체수가 4면 무슨 원소 오비탈? sp3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순수한 SI 솔리드가 있습니다. 고체. 순수한 SI 솔리드 결정에서는 SI 실리콘을 중심으로 에서는 됐을까? 로 사면체 구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제 실리콘이 있고요. 실리콘 있고, 자,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네 방향. 왜? 시그마 결합 몇 번 하니까요? 4번. 그래서 여기서 결합선이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이건 시그마 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네 자리에 또 실리콘. 알겠죠? 사무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반복이 돼서 여기에 있는 실리콘을 중심으로는 이런 사면체 구도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실리콘 원자 무한계가 뭐요? 어떻게 돼요?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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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적 에너지 중위 그건 이제 우리말 영어로는 밴드, 영어로는 이제 우리말로는 띠를 만들어냅니다. 띠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그 띠를 만들어내는 수학적 과정 당연히 안 했을 거고요. 선생님도 잘 몰라요, 그렇죠? 잘 몰라요.
결론만 보면 이겁니다. 결론 이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연속적 에너지 준위라고 해서 연속적 에너지 준위 하겠죠? 에너지 준위. 자, 어떻게 되느냐? 바로 자, 이 그림을 그냥 외우면 돼요. 외우면 뭐 하면 된다고요? 외우면 돼. 외우면 자,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자, 하나를 아래쪽에 있는 걸 밸런스 밴드라고 해요. 자, 우리말 번역은 원작과 띠예요. 자, 그 다음 여기에 바로 컨덕션 밴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말 번역은 전도띠예요. 그럼 얘가 실리콘으로만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자, 파란색으로 아예 색칠을 해버렸죠. 파란색으로 어떻게 색칠하는 게 뭐냐면 바로 무한계의 전자가 여기에 완벽하게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으로만 이렇게 결정 구조를 만들면 연속적인 에너지 주인 것 중에 하나인 밸런스 밴드의 전자가 가득 차게 되고요. 컨덕션 밴드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엠프티입니다. 자, 엠프티 무슨 뜻이냐면 전자가 1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실리콘으로 만들어지는 이 띠 구조의 모양입니다. 왜 저러느냐 모르셔도 되고요. 실리콘에 대해서 저렇다만 그냥 외우셔야겠죠. 이때 여기에 있는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 사이가 불연속적인 에너지 차이로 나뉘는데 그 차이를 보통 EG라고 하고요. 번역은 뭐냐면 밴드 갭이라고 해요. 밴드 갭 에너지라고 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런 구조를 갖는 게 실리콘 원자가 무한계 모였을 때의 연속적 에너지 준위 T. 저게 그냥 저렇게 돼 있는 게 반도체예요. 그죠? 저런 게 반도체예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 준위를 갖는 걸 이걸 반도체라고 해요. 사무실 알겠죠? 자, 근데 이때 여기다가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근데 여기다가 O using P as dopant. 전문 용어로는 도펀트라고 하는데요. 우리말 번역은 이게 모르겠어요. 불순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어쨌거나 여기다 이거 섞는다며요. 예, 그래서 이제 불순물인데 그 불순물이면 많이 들어있는 게 불순물이에요. 조금 들어있는 게 불순물이에요. 그러니까 도펀트가 불순물 중에서도 극소량 들어있는 불순물을 뜻해요. 그럼 저 인이 어떻게 되냐면 전자 배치 바로 3s2 3p3이 돼요. 3s2 3p3 인이니까.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최외곽 전자가 몇 개죠? 5개로 실리콘보다 더 적어요, 더 많아요? 몇 개 많아요? 딱 1개가 더 많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그 남는 전자가 어디에? 앞서의 컨덕션 밴드에 채워집니다. 채워집니다. 보이세요? 채워집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어떻게?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이게 인이 도펀치로 들어왔을 때 컨덕션 밴드의 전자가 살짝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여기는 전자가 전혀 없는데 여기 이제 누구냐면 이 전자가 인에 의해 공급된 소량의 전자들이죠. 사무실 알겠죠? 그리고 컨덕션 밴드에 채워지고 이 전자들이 자유전자처럼 행동합니다. 아시겠죠? 자유전자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이때 세 번째 이런 것을 네거티브 타입 줄여서 N 타입 세마이 컨덕터라고 하는 겁니다. 삼수 알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이걸 그리라는 거예요. 이걸 그릴 수 있겠어요? 알겠죠? 그러면 당연히 어떤 시험 문제도 나올 수 있겠습니까? 6. Using aluminum as dopant. 자, 얼루미늄을 잘 보시면요. 얼루미늄은 자,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죠? 얘는 3s2 3p1이죠. 상무씨 오케이? 그럼 얘는 최외곽 전자가 실리콘보다 한 개 더 적죠? 맞나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결과 원래의 밸런스 밴드의 전자가 비워지게 되죠. 어떤 식으로? 요런 식으로. 알겠죠?
알겠습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이것을 P타입이라고 합니다. 즉 문제가 N타입이 나올 수도 있고 P타입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뭐 조합하기에 따라서 하겠죠. 여기서 P는 뭐 줄임말이겠어요? 포지티브. 네거티브의 반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무씨 알겠죠? 이런 타입의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 오케이? 됐. 그럼 여기까지. 내일 오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내일 30분에 오세요.